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윤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변화될 수 있는가, 내가 바뀔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완벽주의자들은 저한테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제가 바뀔 수 있나요? 제가 변화될 수 있나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오래전부터 이 완벽주의적인 성향들이 고착화되었고, 이걸로 인해서 바꾸려는 노력도 많이 해봤고, 공부도 많이 했고, 책도 많이 봤고, 시도도 많이 했는데 안 됐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이게 고착화됐기 때문에 나는 바뀔 수가 없어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이 완벽주의적인 성향에 대해서 변화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결론은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바뀔 수 있다라는 점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없앤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조절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완벽주의적인 성향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크게 보면은 건강한 완벽주의자,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완벽주의가 있죠. 여기서 이 건강한 완벽주의를 늘리고 확장하고, 그 다음에 건강하지 않은 완벽주의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원하는 이 완벽주의를 좀 조절하는 데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완벽주의자들의 특징 중에 건강한 부분이 확대됐을 때 도움이 되는 영역들이 상당히 많죠. 예를 들면 높은 기준들, 그리고 실수에 대한 두려움들, 이런 것들은 꼭 안 좋은 쪽으로만 작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꿈이 높거나 이상이 높고 목표가 높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실수를 줄이려는 노력 자체는 우리가 더 좋은 성과를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충분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과도하게 비현실적으로 처음에 단 한 번의 어떤 변화를 노리는 그런 기준들을 세우거나, 아니면은 뭔가 실수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뭔가 내가 잘할 때까지 시도를 미루는 이런 성향들이 오히려 이 완벽주의적인 성향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조절돼야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자,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타고난 것이냐 아니면 후천적인 거냐,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타고난 완벽주의자라서, 난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이랬기 때문에 이거 바꿀 수 없을 거예요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완벽주의적인 성향은 기질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그게 좀 예민한 부분, 섬세한 부분, 그 다음에 약간 자기 계획대로 조금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나아가려는 부분에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이 영향을 끼쳐요. 그런데 이 타고난 기질로만 볼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타고난 기질이 있다 하더라도 후천적으로 뭔가 양육되는 과정이나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에는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이 이제 우리 부모님이죠. 왜냐하면 어렸을 적부터 양육 환경이나 우리가 부모님을 모방하면서 자라기도 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완벽주의자들의 부모님 둘 중 한 분은 약간 완벽주의자의 성향을 좀 가지는 경향이 있고, 이게 약간 대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유전적으로 전달이 되는 좀 그런 부분들보다는 후천적으로 양육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전달을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뭔가 바꾸고자 한다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들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내가 처해 있는 이 경쟁적인 환경들이나 나에게 주는 기대들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바꿔서 인식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부모님이나 선생님, 이런 또 주변 친구들 간의 기대감이 점점 높아질수록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노력하게 되고, 그 기대감이 못 따라갈까봐 두려워하게 되고 불안해서 회피하게 되는 이러한 성향들이 이제 사회부가적 완벽주의, 남들의 시선이나 기대를 더 만족시켜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오는 후천적인 완벽주의로 볼 수 있고요. 이 후천적인 완벽주의가 흔히 보이는 부분들은 경쟁이 심한 집단에 들어가는 경우에 되게 많죠. 특히나 우리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과열된 이 학업 성취도가 높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런 대치동 같은, 뭔가 학업을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좀 열정적인 학부모들이 많은 그런 공간에서 후천적인 완벽주의적인 성향들이 발행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학생뿐만 아니라 이런 직장 같은 경우에도 부정적인 피드백이 많고, 그 다음에 기대치가 높은 직장일수록 완벽주의적인 성향들이 높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근무했던 많은 병원들에서도 생명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 아무래도 기준들이 좀 높고 그 다음에 좀 엄격할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좀 더 꼼꼼함을 요구하게 되고 이제 그런 집단인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서 후천적으로 우리가 완벽주의적인 성향들이 높아져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들도 많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스트레스나 압박감이 꼭 안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병원에서 실수를 하면 환자의 생명과 직결이 되기도 하고 소방관이 실수를 하면 역시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줄여야 하는 것은 맞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기준을 본인 스스로 내면에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추구하는 것과 그냥 남들의 추상적인 기준을 그냥 따라가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는 거고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만 눈치를 보고 본인이 추구하는 과정에 몰두하지 못할 때 오히려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번아웃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직장에서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점점 일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거나 뭔가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 일을 그만두고 싶거나 아니면 일에 대한 열정이 사그라드는 번아웃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과도한 기준으로 인해서 본인의 상실감을 크게 느끼는 경우에 이제 본인이 계속 자책하게 돼서 우울증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남들의 평가나 사회적인 시선을 너무 신경 쓰는 바람에 사람들 앞에 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할 때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너무 커지는 사회불안 장애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에 대한 규칙을 계속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강박적인 성향이 높아져서 강박장애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이런 통증, 파국적인 상상으로 인한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크거나 아니면 폭식장애 또는 불면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수면 위의 증상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불면, 그 다음에 우울, 그 다음에 불안 또는 강박 이런 것들이고 실제로 그 밑에 근본적인 원인에는 우리들의 완벽주의적인 성향들이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완벽주의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완벽주의로 변화되는 것이 이렇게만 변화되기만 해도 이런 심리적 어려움들이 자연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거고 완벽주의를 조절하는 치료를 같이 하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완벽주의를 조절할 수 있는 또는 완벽주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치료적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근거 기반의 치료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제가 소개해 드릴 방법은 이제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입니다. 이 인지행동 치료라는 거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일으키는 생각들을 찾고 변화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됨으로써 이런 그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기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완벽주의자들이 자주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지적 오류들만 변화시켜줘도 부정적인 감정들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진다고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완벽주의자들이 흔히 보이는 생각의 오류 중에 한 가지는 흑백 논리라는 게 있습니다. 흑백 논리라는 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도 아니면 모 방식으로 할 거면 완전 제대로 해야지. 근데 제대로 하지 못할 거면 야, 아예 안 하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이분법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야, 조금 내가 5분 정도 늦었어. 그러면은 지각할 바에 안 가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해서 아예 결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보니 한 번에 잘할 수 없을 것 같은 경우에도 이번엔 안 되겠다라고 미루거나 회피하는 경우들도 이런 흑백 논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흑백 논리가 가득 차면 부정적인 감정에 더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외전에 있었던 일들을 과도하게 일반화해서 또 똑같은 일들이 발생할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 일반화의 오류, 이런 것들도 부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또 안 될 것이야. 예전에 안 됐으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지. 뭐 이런 식의 일반화의 오류들도 부정적인 감정들을 조금 증폭시킨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실수에 대해서 크게 해석하는 이런 과대평가의 오류들도 어떤 우울이나 불안감을 증폭시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완벽주의자들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더 많이 느낀다. 결국 부정적인 감정을 더 잘 증폭시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완벽주의자들의 하나의 실수는 뭐냐면
부정적인 감정을 아예 안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감정적 완벽주의라고 표현하는데,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좀 억압을 많이 하거나 회피를 많이 하는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쌓이고 쌓여서 한 번에 폭발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발생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감정 조절 능력들이 조금 보완된다면 이러한 인지 오류들을 개선해서 삶의 질을 높이거나 자신의 수행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즉 건강한 완벽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이제 인지행동 치료를 또는 인지행동 치료와 관련된 이 생각 바꾸기에 대한 기술을 익힌다라는 것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선행 연구를 봤을 때 이런 인지행동 치료를 하면 어떤 점이 좋느냐를 봤더니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자신에 대한 성과와 실제 자신의 가치와 연결시키는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자신을 인식하는 부분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더 증가하기도 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봄으로써 한 번에 안 되더라도 조금씩 나아갈 수 있는 성과 목표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고 내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를 경험해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완벽주의를 조절할 수 있는 중요한 방식일 수 있는 거고요. 방식은 상당히 다양하게 있어요. 완벽주의를 조절할 수 있는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 자체는 상당히 다양하게 있죠. 책을 읽어서 나의 그런 감정들을 조절하거나 나의 완벽주의를 마주해서 생각을 조절해보는 방식, 그 다음에 개인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야 되는지 같이 치료자와 함께 바라보는 개인 인지행동 치료, 그리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완벽주의자들이 모여서 저 사람의 이런 생각들은 객관적으로 보니 어떻고 우리는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지를 함께 논의해보는 그룹 인지행동 치료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인지적 교정을 혼자서 내가 원하는 장소,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는 디지털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까지 매우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에 맞는, 여건에 맞는 좋은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자신의 완벽주의를 조절해 보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이제 완벽주의의 효과적인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여러분들 누구나 쉽게 완벽주의를 조절해서 여러분들의 퍼포먼스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